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예, 이준석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저도 매일 고민합니다. 정치는 내가 그리는 이상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가끔 10년 전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때를 회상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소위 병특이라고 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제가 산업경영요원을 할 때 보면은 주말에 보통은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은 영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무를 시작할 때쯤 가수 싸이 씨가 복무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입대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는 막연한 두려움에 영리활동을 하기보다는 비영리활동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별다른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비영리활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단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생들을 모집해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기회 불공정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초중등 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뒤처진 아이들에게 다시 제 궤도로 올라올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역부족이었고 아이들은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화려한 교수법을 가진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지켰던 규칙이 있다면은 수업을 듣고 저희가 내준 40개의 수학 문제를 다 풀면 집에 가고 다 못 풀면 집에 못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3시간으로 예정된 교육 시간은 매번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면서 힘들어했지만은 교육 성과는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2년 동안 가르치고 떠나보낼 때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니? 아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한테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은 선생님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너는 이거 안 해도 돼, 안 풀어도 돼 라고 하면서 항상 문제를 빼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려를 가장한 격리와 배제가 젊은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선심을 쓰는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학교에서 뒤처진 학생들이 제 궤도에 복귀하기 힘든 것이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교육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쭉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얻게 되자 공부 외에도 저와 선생님들 신뢰하고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신 학생이 학교에 제 전화번호를 아버지 전화번호로 제출하는 바람에 제가 일하는 도중에 누구 아버지 되시냐는 전화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마술대회에 나가게 된 한 학생은 양복이 없다고 제 양복을 빌려 입기도 했고, 담배를 피지 않는 제가 마술 경연대회에 필요하다고 해서 라이터를 사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 때문에 꿈을 지워나가야 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경쟁을 통한 공정성의 확보에 더불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도 설계해야 합니다. 출발선에 설 때까지 어느 누구도 도태지지 않도록 국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를 영입한 분과 2시간 넘게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마포교육장에서 나눴던 교육에 대한 고민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떤 경우에도 낮추지 않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선동가가 교육의 기회를 잃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나중에 그들이 뒤처졌다는 이유로 1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그것이 복지라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한다면은 저는 완강하게 거부하겠습니다. 그 10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다시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이고 해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의 위화감을 없앤다면서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를 폐지하여 학교 간, 학생 간 기초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학생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계 각국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합니다. 미국도 부시 행정부의 낙오방지법 NCLB와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학생 성공법 ESSA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역행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꿈꾸는 미래는 솔직하고도 포용적이어야만 합니다. 경쟁의 확대는 공정성을 위한 필연이지만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를 위한 욕망과 목표 달성의 희열이 골고루 조합된 건설적인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단 하나의 어린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도록 한국형 낙오방지법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해법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준석의 대전 충청권 또 세종권의 정견연설을 잘 보셨습니까? 충청을 양반의 도시라 하고 대전 같은 경우를 교육의 도시라 그러죠. PK 가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TK 가서는 박근혜 탄핵은 억울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정당했으므로 우리는 문재인에게 똑같이 갚아주면 된다. 그런 말을 했고, 대전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참 궁금했는데요. 아주 대단한 청년입니다. 차세계 리더감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대전은 교육의 도시라서 이준석이는 기회는 공정해야 하며 교육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번 영상은 그 나경원이를 빗대는 것보다 김소연이라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일반 언론들이 말하는 극우 김소연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또 국힘 내부에 대해서 지독한 비판을 하는 김소연이가 이준석에 대해서 조국과 같다. 이준석은 사악한 조국과 같다 하는 말을 좀 붙이겠는데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준석이가 이번 연설에서 내가 정치하는 이유 이렇게 말하면서 교육으로 공정한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무료 교육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끌면서 교육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기회의 불공정에 대해서 자기는 뼈저리게 느꼈고 그 학생들이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 때문에 꿈을 지워나가면서 좌절하는 것을 보고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느꼈다. 그래서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의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경쟁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함께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을 설계해야 한다 하고 강조를 했죠.
참고로 그거 TV도 대학교 때 야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학을 했는데 저는 이준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갈 때까지 말이야 문제 다 풀라 그래 놓고 저도 그때 무료 야학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랬고 또 자 나경원이가 또 이제 보는데 큰일 났어요. 나경원 그만둬야 되는데 나경원이가 말이죠 하는 말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파일을 흔들어대고 검증이 들어오는데 저 나경원 네거티브 길목을 꽉 지키고 있다가 네거티브 길목을 꽉 지키고 있다가 한 칼에 치겠다 그래요. 기똥차입니다. 나경원이가 과거 서울 보선에서 이력 피부과로 개 쪽을 당하고 막지도 못하고 한 칼에 날라갔지 않습니까? 자기 네거티브도 못 막는 사람이 그 윤석열의 검증은 아주 가혹하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시작도 안 했어요. 장모 최모 씨의 그 요양병원 발급 수요 사건 그거는 그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정력 빼면 안 돼요. 큰 거 치고 나가야죠. 또 나는 이준석은 초보 셀파다. 나 노련한 셀파 나경원이가 정권 교체라는 정상까지 원정들을 이끌겠다. 나를 뽑아달라. 그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180석을 갖다가 등에 지가지고 노련한 셀파 나경원이가 180석을 등에 지어서 민주당에 홀딱 갖다 바쳤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이 나경원이가 말이죠. 말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 하가 돼 있어. 민주당 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어요.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문재인 이놈 하나 말이지 시간마다 바뀌잖아요. 말이. 참 답답합니다. 난 나경원을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지 아유 징글징글합니다. 홍문표가 홍문표 이거 연설은 악건이었어요. 제가 쭉 봤는데 물론 최고위원들은 보지도 않아요. 홍문표를 봤는데 주호영이나 나경원이가 말이야 솔직히 말이야 주호영이 나경원이 도끼인 개끼니야 너희들이 말이야 패거리 싸움하고 있어. 홍문표 어르신 화이팅. 자 이준석이가 무료 봉사 계획을 하면서 이 나라의 그죠 공교육에 대해서 처절히 잘못된 것을 느꼈다. 오바마다 미국도 공교육의 계획을 가는데 한국은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과학고 가는 애들이 특권으로 갑니까? 하버드를 특권으로 갑니까? 실력으로 가는 거죠. 그죠? 서울과학고 하버드 출신이 서울과학고 서울대 하버드 출신이 아래로부터의 교육이 지금 망가지는 것을 보고 무료 봉사를 한 이준석이가 교육관이 뚜렷하다는 거죠. 솔직히 요새 정신이 수신이 하는 거 있죠? 그 정시를 다 돌려야 돼요. 정시 50%, 수시 50%가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식 교육이 강관, 유교관 때문에 미국식 교육이 맞지 않습니다. 그 정시로 다 돌려야 돼요. 김소연이라고 있죠. 대전에. 이게 전번에 나와가지고 떨어졌죠. 아마 대전에서. 그때 공천에서 김소연을 제명하려고 그러는데 김종인 씨가 살렸죠. 그죠? 제명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때 제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도 지금 나이가 한 41~2살 됐을 거예요. 이 친구도 과학고 출신이에요. 과학고 출신으로 자퇴해가지고 고려대 나왔다. 이렇게 똑똑한 친구인데 왜 이리 길이 달라갔을까? 제가 김소연 TV를 몇 번 봤어요. 근데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고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싸요. 하느님에 그렇게 의지합니다. 유튜브에 찬송 틀어나가면서 하느님의 말씀 들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그죠? 만인을 포용하고 화합을 하는 겁니다. 적대적인 거 아니죠? 종교라는 것은. 입을 조심하라 그러죠? 종교인들은 특히. 근데 이 친구는 보면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고 그 유튜브를 몇 번 봤어요. 괜찮은 친구라서. 젊은 청년 정치인 우리도 필요하니 이제 뭐 40살 뭐 40대 41살인가 2살 됐으니 이제 이 친구는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중년 정치인으로 넘어가요. 중장년으로. 오늘 이준석이가 대전에 가서 대전에서 했겠죠. 그 정견 발표하는데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영악한 불공정의 상징이 조국이다. 지독하네 진짜. 이게 태극기 부대 유튜버 세력, 참칭 유튜버 세력들의 정체입니다. 이준석은 박근혜 퀴즈로 처음부터 꽃가마타고 등장한 최고위원 전문가다. 온갖 특혜를 누리고 청년파리 정치를 10년간 반복했다. 이준석은 더 이상 그 입으로 공정을 말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을 능욕하지 말라 한다 했어요. 이준석이가 꽃가마 태워달라 그랬습니까? 박 대통령이 이준석을 갖다가 도와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계획하는 사람은 미래 청년이다 하고 이준석을 차출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자기 인생을 걸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이준석이가 호가호위하거나 이준석이가 특권을 누리거나 권력을 갖거나 돈을 번 게 있습니까? 이준석은 10년 동안 고생만 했다. 그걸 갖다가 국민이 보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청년파리 정치 같은 소리 안 해. 그리고 소인이는 앞으로 청년이라 그러지 마. 애도 있고 말이야. 애도 있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무슨 청년이야. 그것도 배우는 사람이. 우리 청년들은 이 후보가 말 바꾸고 거짓말하다 들키면 궤변으로 합리하는 모습을 보며 유시민을 떠올랐다. 즉 이준석 이퀄 유시민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참칭 보수 우파에서 끌고 나오는 이준석 죽이기예요. 청년을 팔아 정치를 해오고 청년 당협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단수 공천을 거머쥔 모습을 보면 시험 한 번 제대로 치지 않고 부모 찬스로 입시를 치른 조국과 그의 딸을 떠올리고 덩치댄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그죠? 아니 이준석이가 언제 청년을 팔았습니까? 그죠? 청년 세대 확장을 위해서 이준석이가 청년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청년들이 이제 국힘을 지지하기 시작했죠. 안 되겠다 소인이 너도. 너네 같은 애는 정치하면 안 된다. 박범경계나 따라다녀. 박범경계 따라다니라. 박범경계 스토커나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대남 20대 남성 반 페미니즘 코인에 편성해서 민주당식 페미니즘 갈라치기를 정치를 하는 민주당식 페미니즘 갈라치기 정치를 그대로 흉내내고 폭력적 보복을 선동하는 아메바 같은 행동을 지양하라. 소인이라는 애가 하는 말을 보면 이준석은 조국이다. 이준석은 유시민이다. 이준석은 아메바다. 이러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얼마나 일반인들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과 청년의 생각과 국힘 당원과 생각과 괴리가 됐는지 이 정도면 미친 겁니다. 여러분. 얘도 미쳤어요. 제가 문시족은 다 미친 놈들이라 그러죠. 얘도 미친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자기가 민주당을 치는데 힘이 붙여서 그죠? 박범계한테 당해서 그걸 해결 못하는 게 힘이 붙여서 우파로 돌아와가지고 그쪽을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지 스스로 무너지면서 이제 개혁과 민주당을 이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망언을 하는 소인이도 이제 정치 그만해라. 그럼 소인이는 누구 찍을 건데? 한심한. 아유. 이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쭉쭉 빠집니다. 요새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리고 나경원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직까지도 당원들이 자기한테 돌아오고 있다. 자기는 시민 30%, 당원 70%에서 시민 여론조사하는 걸 믿지 않는다. 당원들의 마음만 믿고 당원들의 표심을 믿는데 가는 데마다 당원들이 자기만 지지한다 그런다. 나는 당원들이 이기게 해줄 것이다.
나경원이가 지금 이러고 다니죠. 큰일 났어요. 나경원도 지금 같이 민주당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나경원이가 여기서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단번에 정치 그만둬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경원이가 말이죠. 진짜 극우 꼴통 이 김소은이 같은 이런 식으로 변해버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